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저도 착실하고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경기도형 주택 그렇죠. 분양받을 수 네. 있을까요? 경기도로 오십시오. 공기업 로고가 붙으면 살기 싫다, 막 품질에 따른 거거든요. 첫 번째는 품질.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은 거 원하겠거니, 또 20대하고 50대가 원하는 거 별 차이 없겠거니, 그렇지 않다 전혀. 안녕하세요, 땅짓고입니다. 오늘은 땅짓고가 특별 대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경기주택도시공사 GH의 김세용 사장님과의 대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무려 1,40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을 해주고 계신데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언제 좀 취임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제가 작년 이제 말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넉 달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좀 처음 초반에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초반에 이제 뭐 입도 부르트고 뭐 그랬는데 정신이 없으셨죠? 예, 예.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60일 안에 혁신안 발표하려고 이제 역순으로 짰어요. 그래가지고 GH가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 제가 왔던 시점이 GH가 설립된 지 딱 25주년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조금 공포 분위기를 조장을 했어요. 50주년을 맞을 수 있을 거냐, 이 회사가. 앞으로 25년을 어떻게 버틸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는 예를 이제 숱하게 들어주면서, 앞으로 60일 동안 우리가 향후에 짧게는 3년, 길게는 25년 할 거를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과제들을 쭉 선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하고 앞으로 3년 동안 할 일들을 일정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월 단위로, 그러니까 36개월을 만들어서 이제 다 부서별로 이제 붙여놓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넉 달이 이제 금방 훌쩍 지나가 갔어요. 버렸어요. 네, 그 GH가 25년 만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시기에 사장님이 오셔서 되게 좀 각오도 남다르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임기 내에 꼭 이 세 가지는 해야겠다 이게 있으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경기도형 주택이라고요. 혹시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도형 주택이 이제 사실 청사진은 거의 다 그려졌는데 경기도지사님께서 정책 발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다 디테일한 거는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 브랜드명까지 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경기도형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경기도민이 원하는 거, 또 경기도에 적절한 거, 뭐 이런 주택은 지금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죠, 우리나라가. 그냥 전국이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은 거 원하겠거니, 또 20대하고 50대가 원하는 거 별 차이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전혀. 그래서 세대별로, 계층별로, 또 자기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전혀 다른 주택 요구를 가지고 있고, 그걸 다만 표출을 안 했을 뿐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경기도민에게 맞는 경기도형 주택을 우리가 제시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세대별 계층별로 적합한 그러한 브랜드들을 나눠서 곧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경기도형 주택이 다른 것하고 다른 거는 공공이 공급하는 자기 집, 공공자가를 일단 지향을 하렵니다. 그러면 분양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로또형 공공분양이라기보다는 내가 차근차근 저축해서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주택을 새로 선보이려고요. 아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주택을 선보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기대하셔도 됩니다. 정말 기대가 예. 되네요. 근데 조금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경기도형 주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경기도에 꼭 맞는 주택을 이제 GH에서 공급을 해주시겠다. 요거까지는 제가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좀 경기도민이 1,400만 명으로 너무 많은데 어떤 딱 특정한 계층을 위한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1,400만 전부를 만족시키고 그분들을 타깃으로 한 거는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큰 우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계층별 연령별로 세분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주택 유형을 공급을 할 거고 다만 이제 큰 틀에서는 로또 분양도 아니고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저도 착실하고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저도 경기도형 주택 그렇죠. 분양받을 수 네. 있을까요? 경기도로 오십시오. 그 GH의 좀 독자적인 주택 모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아시겠지만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좀 반가업 아파트라고 해서 좀 독자 주택 모델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 주택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서 좀 시세보다 저렴하고 네. 요런 특징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경기도형 주택도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가는 걸까요? 아니, 토지 임대부는 이제 토지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집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 법이 환매 조건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이제 제3자 매매도 안 되고 또 토지 임대부라는 게 뭐 새롭게 된 건 아니고 지난 뭐 십몇 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게 검토를 해보면은 토지 임대부가 작동하려면은 굉장히 이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아니면 무상의 토지, 국공유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의 토지 임대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땅하고 건물을 같이 이제 그렇죠. 분양을 하시는 그게 일반적인 아파트를 그게 주시는 자기 집인 예정이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이제 우리 경기도민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새 전세 사기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GH 쪽에서는 전세 사기 좀 당하신 피해자분들 위해서 어떤 방안 같은 걸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불 끄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대책 마련하는 거는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전세 피해, 사기 피해로 인해서 나가셔야 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지자체가 갖고 있는 98호 정도의 공가가 있는데 이 공가를 긴급 지원주택 형식으로 이제 내놨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안에 전세 사기 피해센터를 개설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신고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기인 것도 있고 사기 아닌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실무자들이 유형 분류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 긴급 지원 주택을 드려야 될 것이냐 이걸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신속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5월 말에 이제 입주할 예정으로 돼 있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그쪽에 이제 들어와서 사시게 되는. 근데 물론 그렇다고 그게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죠. 그분이 당장 계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드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저희가 유형 분류하고 이제 입주시켜 드리고 나면 저희도 이제 그 대책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한 4, 5년 전에도 뭐 그랬었고 근데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그 시장 경제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뭘까? 이건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에요. 요거 기대하고 계신 분들 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기 신도시 정비에서 GH가 하는 역할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아직 특별 법안이 확정은 안 됐고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법안이 있고 국토부 초안이 있는데 GH는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총괄 관리자 이런 역할을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5개뿐만이 아니라 노후 계획 도시라는 표현이 이제 맞는데 그 30여 년 전에 지어지고 입주했던 이제 30만 평 이상의 택지 개발 지구까지 합하면 한 9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나중에 계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분들의 요구가 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것, 재밌대 뭐 흥미로운 것도 있는데 주민분들이 생각보다는 뭐 400%, 500% 용적률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엄청 주거 환경. 높은 아파트를 원하실 줄 알았는데 글쎄. 좀 다르신가 봐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미 고층 아파트에 살아본 경험 있으신 분들이 이게 지금도 빡빡한데 이게 500%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은 그러니까 주민 의식이 좀 많이 달라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던 건 좀 다르게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비해 주시는 이 9곳 말고 또 경기도에서 새롭게 태어날 도시가 또 따로 있는데요. 바로 용인 남사읍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 투자해 주신다고 하던가요? 네. 그래서 여기 남사읍이 어떻게 또 어떤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지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개발에서 GH가 해 주시는 역할은 또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이제 GH 말고 국영기업을 선호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의회에서 GH가 그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건의안을 제출했어요. 이거는 이제 여야 구분 없이 합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의 기업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남사 주민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지방자치 된 지 꽤 됐지만 개발권의 지방 이양이 아직 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인데 각 지역의 개발을 각 지역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자리 잡을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앙의 국영기업이 전 국토를 다루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사도 GH나 또는 용인도시공사나 이런 지역의 기업이 들어가서 하는 게 적절하다. 또 이미 그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남사읍 개발을 꼭 GH가 잘 예. 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GH가 좀 앞으로 지향하는 어떤 공기업이 되어야겠다 이런 방향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제일 직원들에게 먼저 강조한 거는 품질이다. 이걸 강조했고요. 근데 공기업이 이거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20 몇 년 전만 해도 공기업에서 지는 아파트를 주민들이 민간 대기업 아파트보다 선호했었습니다. 튼튼하게 짓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기업 로고가 붙으면 살기 싫다 막 이런 민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품질에 따른 거거든요. 첫 번째는 품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빌더 역할만 했어요. 도시나 주택이나 지어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제가 직원들에게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는 이제부터 우리는 빌더뿐만이 아니라 타운 매니저다.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유지 조성 관리하는데 같이 힘을 써야지 그냥 짓고 떠나고 이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타운 매니지먼트의 역할에 굉장히 많은 역량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H는 빌더가 아니라 타운 매니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타운 매니저인 GH가 어떻게 경기도 바꿔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김세용 사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